네, 오늘 그 정정당당 자유화개방 발족식에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정정당당의 준비위원이자 또 행동하는 자유시민의 상임대표인 박소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무척 춥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우리 국민의힘의 평당원 단체 협의회 이 발족식에 와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저도 사회자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오늘 순서에 이제 한 분 한 분 오늘 다 참석을 해주실 거고 또 힘찬 박수로 또 우리가 힘을 보태주실 건데요. 오늘 저희 준비한 것을 이것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오셔서 영상 저희가 준비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요. 사무총장님 앞으로 와주시고 안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국기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정면을 향해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다음은 순국 선열과 호국 명령을 위한 문념이 있겠습니다. 문념. 불을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자유공화 제1당 국민의힘의 평당원 네트워크, 국민의힘의 평당원 단체협의회 탄생을 선언한다. 2400년 전 플라톤은 말했다. 정치에 참여하지 않으면 저혈압자들의 지배를 받게 된다.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리며 살아가는 우리 보통 사람들의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서 건전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한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정치혁신이다. 평당원 단체협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숙을 통해 정당과 정치를 혁신하고 국가와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에 헌신한다.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분수령이다. 평당원 단체협의회는 선거의 무결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불순한 책동 혹은 응모도 불가능하도록 윤석열 후보에 대한 압도적 지지를 만들어내는 데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민의힘과 시민운동이 공조해서 대규모 선거 참관 감시 운동을 펼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대선 승리는 첫 단추에 지나지 않는다. 다음과 같은 치명적이고 불길한 암초가 대선 승리 이후에 또한이 틀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지상파 방송, 업조, 공공기관 등에 저들의 기반과 대모시에 강고하게 뿌리 내렸다. 둘째, 국회 의석수가 압도적으로 불리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원칙, 가치, 비전, 결기가 아직 미진하다. 셋째, 제도권 메이저 언론이 진실을 바탕한 공론 형성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 넷째, 역사에서 담론, 개념, 언어, 내러티브에 대한 제도의 긍정적 장악력 때문에 국민의 여론과 통념이 언제든 심각한 혼란으로 치달을 수 있다. 이 같은 위험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급속한 발전 및 성숙뿐이다.
한편으로는 정치인들이 현실을 꿰뚫어보고 용감하게 움직이도록 견인, 지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 혹은 전국 차원의 이슈를 다루는 시민운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로 국민이익 평당원 단체 협의회의 사명이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운동에 시민으로서 힘을 보태야 한다. 첫째, 선거 참관 감시 운동 및 선거법 개정 운동. 둘째, 교육감 선출 및 교육개혁을 위한 운동. 셋째, 소위 차별금지를 내세워 남녀 성별 구분을 훼손하려는 입법을 저지하는 운동. 넷째, 소위 종전선언, 평화협정 등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 안보를 파괴하려는 움직임을 저지하는 운동. 다섯째, 에너지 안보를 파괴하고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도록 만들고 있는 탈원전에 대한 반대 운동. 여섯째, 악법 및 황당한 지자체 조례를 폐기하는 운동. 일곱째, 온라인 백과사전, 비평, 역사 콘텐츠 등을 통해 삶과 세상을 오롯이 긍정하는 세계관 및 가치관을 확립하는 정신문화진흥운동. 국민이익 평당원 단체 협의회는 평당원 네트워크이다. 공천 신청자, 후보, 선출직, 유급단료는 준회원이지만 평당원들에게 자신의 비전과 각오를 알릴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받는다. 이들의 참여를 적극 환영한다. 평당원 단체 협의회는 선물은 상향식 공천 혹은 프라이머리를 추진하지 않는다. 미국과 같이 선거구 유권자의 5%에서 10% 이상 참여하는 본격적 대형 프라이머리가 되지 못하면 상향식 공천은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이기 때문이다. 평당원 단체 협의회는 오늘 당장 프라이머리를 고집하는 대신에 제대로 된 프라이머리가 성립할 수 있는 기반과 생태계를 위해 장기적으로 집요하게 노력한다. 참여자의 규모가 커지도록 당원 및 당규가 바뀌도록 사전 선거 운동을 극단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이 개정되도록 차분하고 지능적으로 실천해 나간다. 자유공화국의 기초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들의 정치 참여 네트워크이며 개인, 자유, 진실 존중, 시장, 민주주의 등에 관한 가치제한이다. 이 기초가 없거나 약해지면 정치가 타락하고 공화국이 쇠락한다. 평당원 단체 협의회가 도전하고 있는 과제는 이것. 자유롭고 독립적 개인들로 구성된 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자유공화국이 될 수 있는다. 이를 뒷받침하는 건강한 풀뿌리 민주주의와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에 대한 지향성이 성숙할 수 있는다. 이 같은 문명사적 파도에 대한 도전을 오늘 이 자리에서 선언한다. 2022년 1월 국민이익 평당원 단체 협의회 발기인일도. 네,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니까 어떠셨습니까? 오늘 행사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오늘 영상에서 다 소개가 됐습니다. 저희 오늘 국민의힘 평당원 단체협의회가 어떤 역할을 할지, 또 오늘 이 발족식을 통해서 저희들의 임무가 무엇인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보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함께 읽으실 발기문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정치에 참여하지 않으면 저열한 자들의 지배를 받게 된다. 여러분 이 말씀에 공감하십니까? 네. 플라톤이 한 말이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충분히 지난 5년 동안 저희들이 그 저열한 자들의 지배를 지금 받고 있고 이미 국민들은 정말 이렇게 몸에 배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들이 좀 위기감을 많이 느끼고 우리가 정말 새로운 시민운동의 또 새로운 모습으로 평당원으로서 또 제1야당이 제대로 이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이제 지금 중요한 임무가 있지 않습니까? 정권 교체라는 중요한 임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오늘 그 정권 교체에 힘을 보태시기 위해서 여기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까? 네. 그럼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다시? 네. 네, 이렇게 정정당당 자유와 개방 발족식을 오늘 정말 제대로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 저희 이 행사에 또 이렇게 국민의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정말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참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축사를 해주러 오신 귀한 분이 계십니다. 네, 요즘 이 문재인 정권에서 정말 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을 많이 겪으신 분이신데요. 자유민주당의 대표이신 우리 고영주 대표님을 무대에 오시겠습니다. 네, 힘찬 박수로 오늘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사를 여기서 말로 하려고 그러면 중언부언하게 될 것 같아가지고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평당원 여러분. 방금 소개받은 고영주 변호사입니다. 국민의힘 평당원 단체협의회의 발족식에 축사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잠시 당황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아니라
자유민주당의 대표인데 남의 당은 평당원 조직이 출범하는데 축사를 한다는 것이 좀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협의회를 구성하는 정정당당의 박성현 집행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또 발기문을 보고 기꺼이 축사 말씀을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은 다르지만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는 같았기 때문입니다. 자유민주당은 원래는 중북 좌파 정권 종식, 기회주의 야당 청산, 애국세력 단합 등을 목적으로 창당되었는데 그중 가장 우선되는 목표는 중북 좌파 정권을 종식시켜서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 2013년 초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적화되는 건 시간 문제다 라고 발언했다가 문재인으로부터 민형사상 제소를 당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는 저를 황당한 말이나 하는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지만 문재인 집권 5년을 지켜보신 분들은 이와 같은 제 발언이 헛소리가 아니었음을 아시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적화 진행 정도는 70% 이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려는 헌법 개정 시도는 좌절되었지만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는 사라졌고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서는 국민주권 대신 인민주권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통진당이 국민주권 대신 민중주권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정당 해산이 되었는데 교과서에서는 민중주권보다 한술 더 뜬 인민주권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여당 후보 이재명이 당선되어 좌파 정권이 연장된다면 우리나라가 완전히 적화되는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하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야당 후보 단일화가 필수적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나타난 야당 후보 중에서 국민들이 지지율이 가장 높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지난해 10월 말에 자유민주당 당론으로 윤석열 후보 지지를 선언한 바 있고 실제로 많은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임이 발기문을 보니 윤석열 후보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를 만들어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고 이를 위해 선거 참관 감시운동을 펼치고 또한 대선 승리 후의 반작용에 대한 대처 방안까지 모색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 밖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반대 등 7가지 사명도 모두 저나 저희 자유민주당의 정신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 당은 여러분들과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나 목적이 완벽하게 일치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유민주당은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나아가는 앞길에 축복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화물을 안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귀한 축사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에게 아주 정말 큰 힘이 되는 축사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 또 다음 축사를 해주실 분이 아니 조금 지금 참석하셨나요? 네, 오셨습니까? 네네네. 저희 축사를 이어서 해주실 분은 국민의힘의 전 중앙선대위의 상임대외 협력 특보를 맡아주셨었던 석동현 변호사님 앞으로 모시고 또 축사 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석동현 변호사입니다. 여기 유인물에도 그렇게 돼 있고 방금 소개도 전 중앙선대위라고 돼 있으니까 무슨 전직자로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현직자입니다. 현직자인데 뉴스에도 나왔지만 한 일주일 전에 윤석열 후보가 이 코끼리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멤버들처럼 방대한 그러면서 좀 효율이 떨어지는 선대 그 조직, 선거대책위 조직을 해체를 하고 중앙선대위를 해체하고 선대본부로 약간 축소를 했습니다. 실무형 선대기구로. 그래서 여기서 전이라 하면 전 중앙선대이고 지금 선대본부에 제가 지금 아직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축소를 해도 여전히 자리 싸움, 여전히 자리 다툼이 막 있고 해서 오늘 제가 여기 오는 이 순간에도 그 자리 다툼 때문에 참 눈살을 찌푸리면서 제가 왔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리를 다투니까. 제가 상임대협력특본지 그냥 좀 줄여서 상임특본지 그것조차도 새로운 정리가 안 돼요. 이게 굉장히 하여튼 이것이 문제인 거죠. 이것이 저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선거가 2달도 채 남지 않은 전쟁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선에 있는 저는 오늘 여기서 하려고 하는 평당원 단체 협의회와 별개로 지금 현재 이 선거에서 어떻게든지 윤석열을 당선시켜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정말로 열정 가득한 많은 지지자들이 임명장을 다오 하는데 이 임명장 나왔는데 지금 오늘로서 일주일이 지금 스톱됐어. 왜? 이 조직본부 이게 짜여져야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그냥 손으로 써주는 게 아니라 이 시스템에서 지금 하루에 3만 장이 나가야 되니까 이 손으로 쓸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조직 이거 짜느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평당원 단체 협의를 해야 되는 그 이유의 한 부분이기도 해서 제가 사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냥 박성현 대표가 오래서 왔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정확히 이 취지를 모르는 부분도 있으니 제 경험을 섞어서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는 그 국민의힘의 전신인 정당의 당원협의회장도 맡아본 적이 있습니다. 부산의 어느 지역의 당원협의회장을 맡아서 그 지역 당원들 포함한 부산 지역 전체의 어떤 당원의 모집 또 활용 관리 등들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느낌으로 보면 현재 국민의힘의 당원들은 대개는 굉장히 로얄티가 뛰어나고 오랫동안 과거에 거슬러 올라가면 80년대 민주정의당, 민정당 시절서부터 해가지고 벌써 당원 경력이 30년 되시는 30년도 더 되죠. 40년 가까이 되는 분들서부터 해서 최근 10여 년 사이에 상향식 공천이다 해가지고 당원들 투표 등등에 의한 공천자 결정되니까 후보들이 당원들을 막 모집을 해요. 그렇게 해서 온 당원들 이렇게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현재 국민의힘 당원들이 상당히 나름대로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최근에 이 평당원들이 이러한 정당의 의사결정에 작용한 2가지 사례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뽑을 때는 당원들은 이준석이 아닌 다른 사람을 더 나경원입니다. 나경원 후보를 더 선호했는데 바깥의 여론조사표에 의해서 이준석 대표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결정된 윤석열 후보를 결정한 11월 초, 작년 11월 초의 투표 상황은 당원들은 윤석열 후보를 압도적으로 더 지지하고 갓 당원이 된
말하자면 국민의힘에 막 입당한 윤석열 후보를 기존의 당원들이 더 지지하고 오랫동안 당원이었던 홍준표 후보는 바깥에서 더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일반 여론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들이 더 많은 투표를 해서 더 많은 지지를 해서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의 지지를 받았던 여론의 더 많은 지지로서 되었던 이준석 대표와 당내의 지지를 더 많이 받았던 윤석열 후보의 지금 갈등 대립 구도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이 지금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갖는 느낌이 어떠하리라는 것은 이를테면 지금 윤석열 후보가 선거를 이겨야 되는 상황에서 적전 분열이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현재의 이 상황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이준석 대표에게 이 원망과 책임을 돌리는 당내 당원들의 기류가 여기서 비롯됩니다. 현재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오늘 평당원 단체 협의회가 발족을 하려고 하는데 이 당의 중요한 이를 지금 보고 있는 제 입장에서 정말 진심으로 축하를 해야 될 일인지 조금 의문스럽긴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좋은 뜻으로 선한 의도로 이 일을 한다는 것 때문에 저는 와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렇게 모이셔서 이러한 뜻을 다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서 좀 제가 적어온 내용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정당은 이 당원들의 의사, 당원들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나라의 중요한 결정, 나라의 어떤 주권은 국민에게 있듯이 정당의 어떠한 정치적 결정, 또 그 의사의 어떤 수렴 과정에서 우리 당원들은 다 평당원들이죠. 이 평당원들의 이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의사를 이렇게 수렴하고 결집하는 이런 프로세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각 지역 거의 당협위원장에 좀 의존하는 그런 경향마저 있는데요. 앞으로 이번 선거를 계기로 윤석열 후보가 저는 당선이 될 것으로 확신을 하는 입장입니다만 정말 하늘의 운이 닿아서 되어가지고 윤석열 후보의 경우는 이 당에 뭐 특별하게 빚을 지거나 오랫동안 여기에 어떠한 채무가 없는 상태에서 정당에 대한 여러 가지 내부적인 개혁하는 가운데 우리 당원의 역할, 당원의 네트워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새로운 어떤 각도에서 어떤 그 플랜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 때문에 저는 오늘 이러한 단체 협의회 내지는 우리 평당원들의 자발적 움직임이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씨앗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 대표님, 그 전에 이런 시도가 없었던가요? 사실상 없었다고 저는 압니다. 사실상은 뭡니까? 왜 그러냐면 사실 그나마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없었다고 제가 장담하게 되면 남 욕하는 게 됩니다. 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소주의만 있었습니다. 네? 상당은 그렇고 사소주의만 있었습니다. 특정 정치인을 중심으로 한 사조직만 있죠. 예. 어쨌든 저는 뭐 사실상 이것이 하나의 첫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 소위 정당의 주인이 이 당원들이 되고 이 당원들의 의사가 물론 이 당원들의 투표에 의해서 당의 중요한 선출직 후보를 뽑는다든지 당의 중요한 그런 지금 인물의 선택이 당대표, 당내 대표의 선택, 최고위원들의 선택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자유의사로 자발적으로 의미있게 이루어질 이러한 일들을
이 네트워크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발기인으로서 이 과업을 앞장서서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해서 당장 이제 2달 후면 이 대선이 있는데요. 우리가 네트워크를 시작하고 이 선거는 너무 촉박합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이런 노력들이 시작이 돼서 지금 문재인에 의한 자유민주주의의 이 심한 훼손, 또 그리고 이재명이가 될 경우에는 완전히 괴멸 내지 파괴될 수 있는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선봉대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선 이번 선거에서 정말 불순 세력들이 선거를 용납하지 못하도록 다른 일에 앞서서 이 선거에서 철저한 그런 감시 활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 공명선거 활동에 대해서는 아주 과거처럼 해오던 아주 형식적인 클린 운동 외에는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아주 심도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금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뭐 저를 포함한 몇몇 사람들이 몸부림을 쳐서라도 이번 선거에서 정말 이 투표 결과가 아니라 개표 결과에 의해서 결과가 좌우되는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든 우리가 자유시민으로서 단순한 정치의 어떤 그 수동적인 어떤 그 입장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인들을 격려하고 비판하고 또 이 시민운동이 이 정치를 이끌고 가는 일이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달픈 일이지만 그러나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자처해 주실 것으로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네트워크의 발족이 앞으로 큰 발전의 첫걸음이 되기를 정말로 바라고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 선대위의 그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느끼고 계시고,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정말 중차대한 이 정권 교체를 위한 대선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너무 잘 짚어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듣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 공감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잠이 안 오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렇게 되지도 않는 정말 자격에 미달이 돼 있는 이런 후보를 상대로 우리가 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들게 싸워서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함께 합니다. 오늘 축사를 너무 좋은 말씀해 주신 우리 고영주 변호사님, 그 다음에 우리 석동현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무엇보다도 함께 해주신다는 그 말씀이 저희한테 너무너무 든든하고 또 저희 출발에 아주 큰 축복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비를 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행사에 잠깐 먼저 이 행사 오늘 참석해 주신 분 내비를 제가 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정당당에는요, 저희가 평당원 단체 협의회라고 했지만 실제로 여기 평당원으로 등록을 하실 수 없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언론자문단이라든지 법률 쪽에 계신 법률자문단이라든지 또 교육문화계에 계시는 또 교육문화자문단에 계시는 분들은 저희 준회원으로 등록이 가능하시고 이렇게 평당원으로 활동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정정당당과 함께 해주시겠다고 해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너무 귀한 분들을 제가 오늘 모시게 돼서 그분들을 잠깐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분을 인터넷에 치시면 쳐보세요. 나중에 제가 그 발언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언론자문단의 전 KBS 보도본부장이신 우리 김인영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초박수를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주 MBC 사장이신 원만식 사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OBS의 본부장이신 우리 전동현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행동하는 자유시민의 집행위원장이신 이덕노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그리고 GMW 연합의 상임 대표이신 우리 신성숙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 KBS 재팬 사장이신 권혁주 사장님은 못 오셨죠? 네네. 그리고 전 동아일보 기자이신 우리 박경화 기자님 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정희 정보 상공부 화학국장이신 전병식 국장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통합과 전환의 준비위원장이신 우리 주대환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유기업 원장이신 최승노 원장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이 오늘 행사를 함께 해주신 분이십니다. 자유와 개방의 대표이신 우리 유재일 TV의 유재일 대표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정당당의 집행위원이신 우리 박성현 대표님 인사하시죠? 네. 네, 그리고 청년포럼 시작의 대표이신 우리 이효령 대표,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성평화연구소의 수장이시자 지금 국민의힘의 지금 청년본부에서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정말 열심히 싸워주고 계신 우리 위원장이신 우리 이명준 위원장님 어디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TNL 그리고 부위원장이신 또 우리 성평화연구소 위원회의 부위원장인 우리 선우윤호 대표님, 네, 요즘 대장동 사건으로 인해서 걷기 이어걷기도 하고 청년분들이 정말 열심히 뛰어주고 계시는데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미래대한행동의 공동대표이신 오세라비 대표님, 네, 우리 집행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정교모의 공동대표이시자 우리 정정당의 집행위원이신 우리 조성환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오늘 또 함께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국민노동조합의 사무총장이신 우리 김준용 총장님, 사무총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를 미처 못 드린 분이 계시다 그러면 좀 양해해 주시고 제가 또 내빈 명부를 받는 대로 또 이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사에서 오늘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희 오늘 정정당당 그리고 자유와 개방이 함께 발족식을 합니다. 평당원 단체협의회. 이 행사를 준비하신 두 분이 순서대로 발제를 좀 해서 저희 오늘 정정당당이 앞으로 나아갈 일 그리고 자유와 개방과 함께 어떻게 나아갈 건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와 개방의 우리 유재일 대표님을 앞으로 모시고 네,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참 저도 5년 전에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설 거라는 건 상상을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고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정말 이상한 광경을 좀 많이 봤어요. 이상한 광경을 정말 많이 봤는데 저도 맨 처음에 5년 전만 해도 민주당이 친중에 있다라는 걸 음모론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음모론이다 생각을 하다가 제가 저한테 이제 되게 충격으로 다가왔던 건 전기버스 사업이었습니다. 전기버스 사업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중국 전기버스를 가져다가 포장지만 가는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에 보조금을 받는 겁니다. 보조금을 대당 3억까지 받아요. 3억까지 받고 그게 이제 땅짚고 헤엄치기거든요. 중국에서 버스들이 와서 대한민국 보조금을 받는다. 근데 근데 이제 거기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버스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100% 국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자동차 강국이잖아요. 자동차 제조 강국이고 그러면서 그런데 전기 버스에서 중국 버스의 점유율이 푹푹 올라가는 거예요. 중국 버스의 점유율이 올라갈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버스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상은 중국제 이런 것들을 하고 그리고 그 사업 자체를 일명 주사파들 있잖아요. 민족해방 세력, 에덴 이 관계에 있지 않으면 그 사업에 접근도 안 되는
뭐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디 가서 저는 나름 친노라고 생각을 했는데 무슨 뭐 지자체에서 뭐 사업이 하고 간다 이렇게 봐도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챙겨줘야 된다고 하는 거고. 하면서 계속 이상하다 보다가 이 이해찬하고 문재인의 충돌. 그러니까 그 2018년 지방선거에서 전해철이 거의 이재명을 죽이듯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8월에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이해찬, 김진표가 붙었는데 서로 왼수 보듯이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이들의 갈등 사항이 뭔가 하고 보다 보니 중국의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중국의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대규모의 돈 세탁 과정이 보이기 시작하고 깡패가 등장을 하고 불법 도박이 등장을 하고 지금 오늘도 아침에 사람이 한 명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청년들이 아니면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불법 도박이 있어요, 여러분. 불법 도박이 있는데 그 불법 도박의 그 온라인 불법 도박의 규모가 연간 80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 마늘밭에서 110억 나왔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게 불법 도박 수익금이었어요. 근데 그게 2010년대 초반에서 지금까지 10년 동안요. 불법 도박하는 청년들은 쭉쭉쭉 늘어나는데 그걸 잡혔다는 얘기는 잘 안 들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 옛날에 농구 선수 중에서 그 강동희 선수인가요? 그 감독 그 승부 조작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연예인들도 뭐 탁재훈, 뭐 김용만 2010년대 초반에 그게 다 이수근 씨 다 불법 스포츠 토토 한 거였거든요. 온라인 토토. 그러고 난 다음에 10년 동안 조용하죠. 청년들은 많이 하는데 잡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 하도 얘기하다가 그 경찰관들을 만났어요. 경감님을 만나고 몇 분을 만났는데 서버가 중국에 있거나 동남아에서도 중국의 깡패들, 국제 깡패 있잖아요. 그 조직에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아침에 돌아가신 분 생각해 볼까요? 그렇게 불법 도박 사업을 하는 성남의 국제파 이런 깡패들이 있고 파타야 살인 사건, 그것도 여러분 젊은 친구가 가서 그 서버를 오퍼레이팅 하던 친구가 프로그래머가 살인 사건을 당한 거예요. 불법 도박 서버를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들던 사람이 거기서 매 맞고 학대당하면서 필리핀에서 그러다가 살인 사건을 했던 게 파타야 살인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 불법 도박 사건입니다. 그렇게 불법 도박으로 조성된 자금이 돈 세탁을 하는 거를 저는 추정을 했었던 게 중국에서 여러분 따이공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중국 보따리상이라고 있어요. 그들이 우리나라에서 면세점을 터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을 들고 만불, 그걸 100명이면 100만 불이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따리상에 왔다 갔다 하면서 돈 세탁을 하는 정황이 보였어요. 저 누구 돈을 세탁을 하는 거지? 불법 도박 자금인 겁니다. 그리고 그 불법 도박으로 그렇게 거대한 돈을 번 다음에 그들이 뭐를 만드냐면 사모펀드를 만들어요. 사모펀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불법 도박으로 한 돈으로 그걸 또 불리기 위해서 주가 조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실체에 접근을 한 사람들 다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성남 깡패, 주사파, 중국 이건 여러분 되게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칭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전기자동차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애플 있죠? 지금 핸드폰 중에서 애플을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디자인드 바이 캘리포니아라고 써 있어요. 메이드 인 차이나거든요. 자, 누가 돈을 벌죠? 캘리포니아가 돈을 벌고 그게 메인이고 서브가 차이나죠. 자, 자동차 생각을 해보세요. 에디슨 모터스라는 회사가 쌍용 자동차를 인수했어요. 디자인드 바이 차이나입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자동차 산업이 어떻게 중국이 디자인하고 우리가 메이드 인 코리아가 되냐고요. 자, 조선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조선 산업 망한 뻔했습니다. 왜죠? 중국이 덤핑했어요. 중국이 덤핑을 해서 우리나라 조선 산업이 망한 거 하다가 그 덤핑을 하는데 싼 게 비지떡이어서 아비터 서비스도 안 해주고 그래서
선주들이 다시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그렇지 중국이 그 덤핑에서 제대로만 물건 만들었으면 우리나라 그런 지금 망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한 번으로 멈출까요? 두 번, 세 번을 합니다. 그들은 덤핑을 할 자국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민민주주의라고 얘기했을 때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민주집중제라고 하잖아요. 민주집중제가 뭐예요? 금융, 언론, 정치 모든 걸 다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공산당이. 그러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크게 자본을 동원할 수 있는 주체 중국 공산당이에요. 덤핑을 2차, 3차, 4차를 해서 대한민국 조선 산업을 박살을 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1차는 넘어갔지만 그들이 다시 한번 각오하고 물건을 더 배를 대만드는 기술을 더 업그레이드한 다음에 두 번째 덤핑을 웨이브로 쳤을 때 우리나라 조선들이 버텨낼 수 있을까요? 자, 반도체요. 반도체를 이들이 제대로 된 물건을 만들어서 덤핑을 하면 지켜낼 수 있겠어요? 지금 중국이 수백 조를 들여서 반도체를 제조를 만드는데 미국이 막았잖아요. ASML이 EUV, 그러니까 생산 장비를 중국에 수출을 못하게 미국하고 일본이 막아서 중국이 반도체 물기를 못했습니다. 이들이 수백 조를 계속 들여받고 덤핑을 해서 반도체 시장을 잡았다면 조선,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는 어때? 우리나라 기술 특별하죠? 디스플레이, 엔터, 게임. 우리나라의 먹거리 중에서 과연 중국이 노리지 않는 게 뭐가 있냐고요. 여기서 여러분 미국하고 중국하고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예요. 미국이 6만 불 정도 벌 때 우리나라 3만 5천 불 버는 거 가지고 미국이 우리 보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몫이라고 인정을 해줘요. 우리가 미국보다 더 잘 살게 되면 미국도 우리를 내쫓지 않을 겁니다. 인구 5천만짜리 나라가 8만 불 벌고 미국이 6만 불 벌면 그럼 미국이 국가화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정도 3만 5천 불 정도 되면 패권국 미국 우리를 건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국은요 여러분 1만 불짜리예요. 가난한데 우리보다 세요. 그들은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높아지기 전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업을 용납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중국하고 우리는 업종이 겹쳐요. 친중을 여러분, 그러니까 제국주의라는 건 여러분 옛날에는 플랜테이션을 가지고 쟁탈을 했었고 지금은 산업을 가지고 쟁탈을 하는 겁니다. 유통, 생산, 금융, 언론, 시민사회 이렇게 우리 사회에 중국이 침투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기반 자체가 뿌리 뽑히는 거예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거는 또 그렇다 쳐도 뭐 인공지능, 메타버스 그 어떤 분야에서도 중국은 우리가 중국 패권화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나만 아는 산업이 없을 겁니다. 다 뺏기지. 자, 저는 반도체, 전기자동차, 2차 전지, 조선, 게임, 엔터테인먼트, 디스플레이 이게 여러분 우리의 부가가치의 원천이라는 산업들이고 중국은 이걸 다 노리고 있고 다 침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경계하고 있어요. 볼보가 여러분 스웨덴 회사인가요? 중국 회사죠. 벤츠까지 여러분 20% 지분을 가져가요. BMW도 중국이 지분을 가져가요. 자, 우리는요, 원자력은 여러분 문재인 정부에서 완전히 고의로 박살을 냈잖아요. 이렇게 가면 우리가 미래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우리의 미래가. 여기서 지금 쭉 나와 있습니다. 아까 이제 그 중국의 반도체 투자나 비슷한 거 미국과 일본이 어떻게 좌절시켰느냐에 대한 얘기들이 쭉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요, 우리가요, 이거를 이제 그래요.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체성을 어떤 정체성을 우리가 가져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선진국의 정체성이라는 건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자 나라고 고국가 가치의 산업, 지켜야 될
지켜야 될 여러분 황금알을 낳는 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가 지킬 게 없었던 가나안 나라였어요. 지킬 게 없었던 가나안 나라인데 지금은 지킬 게 많습니다. 우리가 금덩이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도 도둑질을 당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고. 자, 저는 그래요. 중국 공산당은 공산주의라서 무서운 게 아닙니다. 중국 공산당이 하는 짓이 제국주의예요. 공산당이라는 뭐 공산주의 어딜 봐서 중국이 공산주의를 추진합니까? 중국 공산당이라는 막대한 자본력과 모든 동원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제국이에요, 제국. 그리고 우리는 제국 대 제국으로 중국하고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인식을 가져야죠. 무슨 70년 전에 망한 일본 제국을 그 제국하고 경쟁을 합니까? 그걸 토벌을 하고.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이거는 그냥 추상적인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신재생 에너지 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보조금으로 중국 기업들 키우는 거 아닙니까? 패널도 ESS도 그 풍력한다고 블레이드까지 다 중국산 써가면서 그거를 중국 기업들한테 보조금을 주잖아요. 그리고 그 중간에 브로커로 운동권들 주로 NL분들이 중간에서 다 꽂지먹고 나라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 경계가 없어요. 보수라고 하는 정당 자체도 그냥 여의도 정치 문법을 가지고 있지, 다시 말해서 우리는 제국을 경영하는 보수가 없어요. 전 세계 통상국가, 전 세계에 상품을 파는 대한민국인데 누구도 지식인들도 기득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 사회 엘리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나는 제국의 엘리트들라는 그 정체성이 없어요. 오로지 여의도라는 공간에서 벌어진 당파 싸움에만 몰입되어 있죠. 이건 정치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됐는데 아직도 우리가 식민지인 줄 알아요. 아직도 약소국인 줄 알고, 아직도 가난한 나라인 줄 알고, 뺏길 게 없는 나라인 줄 알면서 지켜야 될 걸 못 지키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유재일 대표님께서 정말 이 국민의힘이 왜 존재해야 되는지, 이 보수 정당이 왜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일격을 가해주셨습니다. 좀 다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셨죠? 속이 다 후련하십니까? 네, 또 그 다음 또 원래 그 쓴소리 잘하시는 분이 또 계시잖아요. 네, 오늘 아마 어떤 말이 나올지 약간 좀 조마조마한데 우리 박성현 대표님 앞으로 모시고 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좀 내릴 것 같아요. 이게 나이가 들고 좀 몸을 함부로 올렸더니 입안에 임플란트가 잔뜩 있는데 혓바닥이 이랑 떠 있어갖고 이게 말이 셉니다. 마스크를 쓰면 예, 발음이 안 좋아서 마스크를 좀 내려보겠습니다. 잠깐만, 이게 어딨죠? 제가 이제 한 15분 정도의 말씀을 끝내야 되는데 이게 컨트롤을 안 해주면 오늘 밤새요. 네, 제가 말이 많아서. 그래서 5분마다 손을 좀 들어주세요. 이거 3구 대선이 운명적 선택이죠. 아까 우리 석동현 변호사님 또 우리 고영주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종족인가 한미동맹인가. 그러니까 이게 미어샤이머가 1월 3일 날 동아일보에서 나온 얘기 정확히 미국의 아주 그 범털 초대형 전략 브레인이거든요. 그냥 무식하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종중하고 죽을래. 한미동맹으로 살래. 그 선택의 갈림길에 한국이 놓여 있다. 그게 대통령 후보로는 이제 윤석열과 이재명으로 딱 나오는 거죠.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지정 식민지로 저게 들어갈 지금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이른바 종전선언, 평화협정, 유엔사 해체, 그렇게 되면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의 급변사태 때 개입을 못하게 돼요. 그럼 그거 그냥 뻔뻔하게 개입할 수 있는 건 중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참 역사의 역설인데 김일성 영생교 체제가 지경식민지를 막아온 거예요.
인민을 정확히 컨트롤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약화됐기 때문에 이제는 하시라도 미국만 오케이 해주면 북한을 중국의 직역식민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베이징에서 의사결정하면, 전액 의사결정하면 다음날 한 400명 죽고 권력층이 바뀌는, 그게 직역식민지죠. 그런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 아니면은 요번에 이제 우리가 제대로 선거 치러내면 어차피 지금 미중 갈등 때문에 이 휴전선이라는 건 남과 북 사이의 경계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미국과 중국 사이의 지정학적 영향권의 경계선이기 때문에 미중 갈등, 미중 대립 때문에 조만간에 휴전선이 흔들리게 된다. 그 얘기 뭐냐면 북한이 해방될 가능성이 있다. 그건 우리의 힘이 아니라 국제사회와 자유세계 전체의 합의에 의해서 이제 그런 찬스를 맞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대통령을 좀 웬만한 대통령을 제대로 뽑아오면 경제에 있어서는 베네수엘라인가 아니면 국가 정상화인가 이런 문제겠죠. 뭐 차베스보다 더 차베스스러운 사람일 것 같아요. 이재명은. 그 크라 파퓰리즘, 그리고 이미 우리가 마피아 자본주의를 보고 있는데 대장동 같은 데서 마피아 결합에 의한 폭력적 부패, 반미 이런 프로그램인가 아니면 건전재정, 성장단결 회복, 원자력 회복,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그 리더십이 뛰어나면은 인구절벽도 회복하는 그런 실마리를 가질지 모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악법 지배인가 자연법 지배인가인데 우리가 그냥 법치라는 용어가 이게 두 가지 다 뜻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미국에서는 영어에서는 뜻이 완전히 구별되죠. Rule by law 그러면은 실정법 독재를 뜻합니다. Rule of law 그러면은 그 of가 무슨 거냐면 인간이 만드는 법 바깥에 자연 상태의 법이 존재하고 그 자연 상태의 법이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룰 오브 로는 자연법 지배고 룰 바이 로는 실정법 지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어떤 한 개인 실존의 그 본원적인 훼손할 수 없는 가치와 존엄을 인정한다면은 그런 컨셉이 있다면은 실정법 넘어서 실정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자연 상태의 법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정신이에요. 자연법 정신이 천부인권 정신이고 그게 개인주의 철학의 기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는 조중정각이라 그러는데 저는 깡정이 한 정각으로 이름 바꿨어요. 조선중앙하고 정치 깡통 스타, 정치권 깡통 스타의 카르텔인데 이게 유지인가 해체인가. 지금 윤석열 뽑아놓고 나서 11월 5일날 뽑아놓고 나서 12월 말까지 저 깡패 생명 내세워가지고 김종인 홍준표, 이준석 내세워놓고 조선중앙위 뒤에서 흔들어서 거의 사람 반 병실 만들었죠. 윤석열이 이제 경륜이 딸려서 그 효과적으로 저항을 못하다가 막판 뒤집기 한 거예요. 1월 초에 1월 3일에서 6일에 걸쳐서. 간단히 생각해보세요. 1월 6일날 의원총회 열어가지고 그때서야 이준석을 욕했는데 그런 국회의원들은 11월 5일서부터 1월 6일까지 왜 갔다 오셨나? 안 들어가다 갔다 오신 거예요? 2달 동안? 이준석 그런 줄 모르고? 다 망할 지경 가니까 야 이렇게 가다가 나라 피바다 혁명 갈 것 같아.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팔짱 끼고 있던 걸 풀었고 그것까지 이끌어내는 데에 2달이 걸린 거예요. 조중강정 그러니까 조선중앙과 저 깡통 정치 스타들의 힘이 저 정도인데 그 너무 무서우니까 국회의원들이 팔짱 끼고 뒤에 물러서 있었던 거예요. 2달 동안 이준석이 그 짓을 하는데 저는 그 사람들한테 국회의원한테 묻고 싶어요. 국회의원들한테 2달 동안 안 들어오면다 외유 갔다 오셨시오? 자, 그러면 이제 어쩌다 여기까지 왔냐? 우리가 표면적인 일층은 문재인 586 집단 폐악질이고 그 뒤에 어른거리는 베이징과 평양의 그림자죠. 그건 표면이에요. 근데 그런 자들이 그렇게까지 저렇게 힘을 떨칠 때는 우리 내부에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 내부의 약점 1번이 바로 아까 말한 조중강정, 그러니까 그 정각이라 그러면 조선중앙 정치권 깡통 스타들, 깡통 정치권 스타들. 이게 이 카르텔이죠. 이 자들은 원래는 옛날부터 글로벌리스트 하청을 해왔고 종중 타협했고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기억하시겠지만 트럼프가 미중전쟁 벌렸을 때 불과 2019년 제 기억엔 2020년까지 미중전쟁 벌린 지 만 2년이 훨씬 지나도록까지 중앙일보 배경에 있는 여시제
그건 중국 공산당 고랑 같죠. 여시부진 시대와 함께 나간다. 그 여시제와 조선일보 비스가 같이 공동사업으로 조선일보 전면을 털어서 미중전쟁에서 미국이 어떻게 이길 수가 없고 그리고 중국이 얼마나 잘 버티고 있는가를 매주 특집 기사로 냈어요. 전면으로. 그래서 말을 물어보면 제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할게요. 굉장히 유명한 원로예요. 저기 우리 앉아 계신 우리 전병식 대선배님께서 저도 나이가 있는데 저보다 훨씬 원로신데 저분보다 더 원로이신 굉장히 유명한 사람. 미중전쟁 한참일 때 2020년에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야. 여전히 그래요. 그 양반 무게가 이른바 보수권에서 국무총리 한 5명 합쳐놓은 만한 무게가. 우리 내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자들이 저기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맛을 돌려서 자기 아젠다를 하나 쓱 끼워놓죠. 여기 대통령직 규제 없애버리고 우리나라 대통령직 규제가 언제부터 기본이냐면 전쟁 와중에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거 발견돼서 좋아요. 저는 부산 정치파는 찬성합니다. 지금 전쟁 와중에 우나미승만 뒷다리에 닿는 그런 국회라면은 헌병 동원해가지고 보장시켜 만드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저 같은 100번 그렇게 해요. 그때 그럼 부산 정치파동에서 한 게 뭐냐? 그때 대통령 중심 때가 됐거든요. 1952년에. 그때 대통령 중심 때입니다. 그러면은 그 대통령 중심 때 내가 버리고 저기 그 의원 내각제로 가자. 의원 내각제는요. 저희 나라 같이 이런 그 사회의 상류층의 뿌리가 깊지 않은 나라에서는 작동을 안 해요. 독일이요. 상류층 뿌리 무지하게 깊습니다. 프러시아 귀족층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일본이요. 더 말할 거 없어요. 일본 아예 대대손손 내려가잖아요. 영국 더 말할 거 없어요. 대대손손 내려가잖아요. 거기도. 우리 같은 데서는요. 미국식 스타일. 그러니까 저기 그 대통령 중심제가 맞아요. 근데 저들은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은 의원 내각제를 해서 여의도에 그 국회의원들 짬짬이 구조해서 조선중앙동아가 중간에서 캐스팅 보트 흔들어서 해먹겠다 이거 영국 마르고라트로. 여러분 문재인 들어와서 한 번이라도 조중동이 제대로 딱 정색하고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비판하는 거 보실 거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 딱 한 번, 여기 지금 법조 어르신들 많지만 그 옛날 박근혜 대통령 때는요, 우리가 이름자 들으면 알만한 탑10에 들어가는 법조의 최고 원로들이 헌법학자 끼워갖고 조중동 끼워갖고 매주 박근혜 대통령 때 매주 의원 내각제 세미나 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 비판하고 이렇게 논문집 내고.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떨치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 대먹지 못한 지배층, 대먹지 못한 제도권, 대먹지 못한 엘리트들을 부도자로 밀어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부도자. 이게 지배층과 엘리트와 제도권이 튼튼하면 어떻게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서 저런 베이징과 평양의 앞잡이들이 설치고 국민한테 빨대를 박을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지식층의 직무유기가 그 다음에 또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정치라는 건 지식과 문화의 산물입니다. 지식층이 이걸 다 방치해버린 거예요. 그냥 물질적 풍요에 취해서. 역사에서 철학, 담론, 개념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백모가 밥 먹고 사는 거예요. 이 지루하기 짝이 없는 재미없는 유튜브 매일 하면서. 지식층이 조금이라도 제대로 들어가면 저는 밥 숟가락 놔야 돼요. 저는 제 하고 싶은 일 하면 되겠죠. 안 들어가니까 억지로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대중적 형태로 나타날 때 내러티브죠. 내러티브는 이런 거예요.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지배해서 다스려온 나라다. 이거 아주 단적인 스토리 구조죠. 그걸 내러티브라고 그래요. 대중세뇌하려면 그게 그래요. 밈은 뭐냐면은 세월호, 그러니까 노란 리본, 여기 밈이라고. 젊으신 분들이 이런 단어를 잘 써요. 그런데 벌써 나이가 50만 돼도 이런 단어를 잘 몰라. 근데 저걸 통해서 바로 의식을 조작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도 그런 거를 만들어내는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월호 리본이요? 그거요? 언제 나온 건지 아십니까? 필리핀 86년 황색혁명 때 이미 나온 거예요. 거기 보니까 멋있거든. 갖다가 쓴 거예요, 그냥. 제가 본 표현이에요. 문화예술, 이런 거 다 우리가 손을 놓고 있었죠. 이게, 그렇게 이 원인이, 이게 복층적이에요. 복층적. 그냥 겉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럼 우리 같은 시민은 또 지식층은 뭘 해야 되냐? 뭘 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깊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자, 그 다음에 3층도 있습니다. 3층은 뭐냐면 글로벌리스트 4반색인데. 예, 4분 남았어요. 그쪽부터 해야겠다. 하나 뭐냐면, 우리가 왜 이렇게 망가졌냐면요. 1990년부터 미중 미러리 미국에서 시작했잖아요. 미국에서 미중 미러를 하면 한국은 한중 미러를 하게 돼요. 한중 미러를 하게 되면은 우리 민족이 돼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죠. 순서가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야, 전쟁하자는 거냐? 그 소리예요. 이게 저게. 그러니까 6.25의 경험, 반공의 경험, 이런 것들이 다 웃기는 택해놓고 개코미디가 돼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1990년부터. 그 다음에 이제 거기까지도 참을 수 있는데 저쪽에서 만들어낸 사조가 이쪽으로 그대로 흡수되잖아요. 근데 미국이 저 사조가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글로벌리스트들이 뒤에서 이렇게 도와가고. 무한해체, 닥치고 해체, 모든 가치와 기준 다 해체해버리고 악마 나라티브 퍼뜨리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미국 정부가 나서서 저걸 퍼뜨리잖아요. CRT, 블랙 라이브스 매터, BLM 깃발을 전 세계에 있는 미국 영상은 대사관에 다 걸었잖아요. CRT, BLM 개념에서 보면 미국이라는 사회는 노예제와 백인 우월주의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운영되어 온 사회이기 때문에 그 마약 중독자로 죽은 조지 플로이드는 성인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은 깃발을 전 세계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 다 걸은 거예요. 그 다음에 기후변화, 그 다음 무한젠더,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입 바른 소리 하면 바로 너 인종주의자, 백인 우월주의자. 입 바른 소리 하면 너 성차별주의자, 성인의 가능성이 부족한 자. 박원순 죽었을 때 그거 못 따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왼쪽 애들? 아, 돌아가신 박 시장은 그래도 성인지 가능성이 뛰어나신 분이었습니다. 저 구역질이 나서 제가 저기 양덕이를 3번 내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후변화에 대해서, 야, 그거 좀 이상해. 기후변화는 탄소 때우는 것만 말고도, 이산화탄소 말고도 다른 큰 이유들이 있어. 이거 좀 자세히 들여봐야 돼. 또 얼마 전까지 지구 온난화해갖고 해수면 높아진다고 10년 전까지 떠들다가 지금은 왜 그 말은 싹 들어가고 기후변화라 그래서 이상한 소리 아니야? 너 어떻게 되는 거야? 옛날 20년 전에 떠들던 소리, 지금 소리가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은 너는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자. 디나이어라고 불러요. 낙인 찍어봐요. 이 낙인이 얼마나 세냐면 우리가 나가는 낙인이랑 똑같아요. 우리 낙인 보면은 뭐냐면 역사 왜곡해서 항일 무장투쟁 신화를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몰같이 중국 찬양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역사 해석을 진실되게 하면 너 친일파. 그 다음에 북한에 대해서 가치 판단하면 너 냉전 구국. 그 다음에 미국 중시에 대해서 미국을 중시해서 한미동맹을 굉장히 중시해야 된다 그러면 너는 친미국 주체적 관점이 결여된 자. 저런 낙인 찍잖아요. 저 낙인보다 미국서 찍는 낙인이 훨씬 더 세요. 훨씬 더 세련돼. 쟤들이 자기들끼리 찍는 낙인이. 그러니까 저런 방식이 고스란히 수입된 거예요. 30년 동안. 자, 그래서 우리가 갈 길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부터 빨라집니다. 자, 문제는 586과의 주역은 윤석열이고요. 우리 시민은, 우리는 시민이에요. 그 다음 조중강정 카르텔 해체. 저거요, 윤석열 후보가 당선돼도 저거 백날해도 안 됩니다. 저 사람은요, 저거는 못 돌려요, 조중강정을. 이준석 하나 제대로 못 쫓아내. 다 얼레벌레 껴안고 가는 척 해야 돼요. 홍준표 불러내가지고 쥐어 박지를 못해요. 그럼 누가 해야 되는데, 저거? 우리가 나서서 해야 돼요. 우리는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지식인의 각성. 당연히 윤석열은 저런 의미에서 지식인 아니죠. 여기 앉아 계실 때 조소원 교수님 같은 분이 각성하셔야 되고, 저기 계시는 최 박사님 같은 분이 각성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글로벌리스트의 변화. 이건 우리 싸움이 아니고 미국에서 이런 변화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거기 지금 굉장히 심각한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로 봐야 되냐면 모든 길은 선거로 통하고 모든 정치의 여기는 정당으로 통한다.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정선거 가지고 1년 반 이상 떠들어왔는데 국힘이 선관위원 3,746명을 추천하고 있다는 거 아무도 몰라요. 저게 읍면동까지 선관위원이 있어요. 그러면 3,746명의 선관위원만 똑똑해도요, 교육돼 있어도요, 부정선거 막습니다. 근데 그 루트를 우리가 접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국힘도 그 루트를 안 열어주고. 그러면 저거 국힘이 저런 거에 임명하고 위촉하는 거를 이거 뭐라 그러지? 우리가 당원협의회장이 인사치레로 써먹어요, 저걸.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이거 3만에서 6만 명 참관인 추천하거든요. 그러면
자, 본투표 아침부터 저녁까지 10,000군데, 그때 투표장에 2명씩인데 오전반, 오후반 하면 한 군데 4명씩 본투표만 40,000명 추천하는 거예요. 본투표만. 그러면 4,000개 사전투표, 그러면 이틀이니까 8,000군데라고 치고, 8,000군데인데, 그것도 아침, 저녁, 8,000군데인데, 그게 아침, 저녁으로 가죠. 아침, 저녁으로 가니까, 거기가, 2명씩, 그러면 32,000명이에요. 그럼 국힘이 추천하는 선관위원과 국힘이 추천하는 참관인만 제대로 훈련되고 제대로 루트만 뚫려도 그냥 부정선거는 게임 끝이다 이거예요. 상대방은 저거를 시민의 눈이 아도를 쳐서 해요. 그 상대방은 그걸 운동으로 알고 투쟁으로 알고 전쟁으로 아는데 여기는 체면치레로 나눠주고 있다. 서로가. 이게 싸움이 되냐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정이 그러하다는 걸 말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는 이 사람들이에요. 이 자리 말고 또는 몇 명 말고 예를 들어서 국힘이 읍면동까지 선관위원을 3,746명, 저 중앙 빼고요. 를 추천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참관인을 다 합치면 거의 6만 명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르마롱으로 서로 나눠먹습니다. 당협위원장들이. 이런 비참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행태를 다 우리가 바꿔내고 고쳐내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추천한 데를 추천을 해도 책을 읽고 공부를 해서 자격을 달성하면 참관 가도록 해라 이거지. 알고서 가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 코스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 그럼 우리가 다 질 것 같잖아. 오늘이라도 싸움 다 질 것 같죠. 뭐, 아닙니다. 이유가 뭐냐? 이 조중정강 카르텔과 지금의 국힘은 민초에너지를 회피해요. 그 국힘 가서 활동해 보시면 알아요. 저 국힘에 당원 가입했는데 환영합니다. 문자 메시지 하고 오고 지금까지 문자 메시지 하나도 없어요. 대통령 선거철인데 당원한테, 진선당원한테 문자 메시지가 한 번 감사합니다 한 번 오고 없다니까. 이상한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당은 어떤 정당이냐면 민초 에너지가 있는 데는 다 도망다녀. 여기서 민초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는 불가촉 천민층이래요.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불가촉 천민입니다. 국힘 기준에서는 불가촉 천민에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좀 그것도 약간 악질적인 불가촉 천민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러면 저들은 그러면 그걸 잘 이용하냐? 저들은요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놓고서 착취해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관점과 세계관에서 제대로 막다른 골목이에요. 우리 민족, 종중, 반미, 반일, 해조선, 좌파 포퓰리즘 전부 다 파괴와 증오의 관점이에요. 막다른 골목이에요. 공정과 뒤에 586 선거들이 돌려가면서 해먹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교육감 후보 제대로 시민 선출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밀실거래요. 2016 촛불 집회 때요. 김제동이 국민의회 소집하자 그랬다가 야 막 건방진 놈께서 한 방 맞고 그 다음부터 김제동이 얼굴도 못 내겠어요. 그 다음에 이번 대선 경선 후보 때 제가 그때 말했어요. 4.4 이재명으로 4.4 모입하는 거 보고 야 니들 역사적으로 144만 4,040명을 모았다. 역사적 숫자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니들이 우롱하고 있다 지금. 쟤들이 만약에 144만 4,040명에 대해서 감동을 줬더라면 윤석열 후보의 지금 지지율은 15% 이하입니다. 근데 자기들끼리 짜고 해먹느라고 밑에 에너지가 위에 못 자라나오게 딱 막힌 길로 딱 가둬놓고 딱 무슨 느낌이 드냐면 여러분 저기 소 농장 가시면 한우 같은 거 도축하는 날 이제 저거 태워야 되잖아. 저기 그 트럭에 태워야 돼서 딱 저기 어디에 넓은 데다가 점점 좁아지는 통로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요렇게 경사면 램프 올라가게 만들어 놓고 넓은 데서 뒤에서부터 소가요. 그 큰 놈이 15V 정도로 쿡쿡 찌르면 놀라서 튀어요. 사람보다 훨씬 전기에 민감해요. 그걸로 군대에 쿡쿡 찌르고 다녀. 제대로 그렇게 막힌 대로 몰아넣고 착취해요. 여기는 소가 있다면 도망가. 무슨 말씀이에요? 딱 달라요, 이제.
근데 여기가 좀 나요. 우리 저선 피는 안 빨려, 흡혈이같이. 착취는 안 당해요. 저기는 착취예요. 에너지.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조금만 깨치고 국힙이 조금만 개선되면 우리가 이거 100점 100승하는 게임입니다. 자, 이제 2만 명 모이면 카르텔을 돌파할 수 있어요. 한 국회의원 선거보다 100명이야. 그런데 각성을 해서 이게 오늘 이런 정도 얘기, 우리 유재열 대표가 하신 얘기, 또 제가 드린 얘기, 또 고민해 오신 얘기, 이런 얘기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공유되는 수준까지 가야 돼요. 그냥 동네에서 같은 당원 만나는데 마개 죽여! 이 소리 하다가 그냥 술 먹고 헤어질 거예요. 그래서 조직이 돼요. 인생을 얘기하고 고민을 얘기해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이렇게 각성이 되고 고급화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리고 우리 모토는 뭐냐면 국회의원들을 아까 조중정강 카르텔로부터 해박시켜줘야 돼요. 눈치 굉장히 봅니다. 국회의원들 보세요. 11월 5일날 대부분은 선량한 사람들이에요. 국회의원들이. 선량한 기회주의자들이야. 보신주의자고. 근데 악의는 없어. 개인적으로 만나고. 근데 무지하게 영악하고 게을러요.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이 자들이 근데 요게 조선일보나 중앙일보의 찍힐 소리 아닌가, 이게 정치 깡통 스타들한테 찍힐 소리 아닌가, 이 계산은요 슈퍼컵만큼 돌아갑니다. 무지하게 본능적으로 돌아가요. 그거를 없애줘야 돼요. 요번에 보세요. 윤석열이 그렇게 거의 제가 보기에는 딱 느낌이 뭐였냐면 솔직히 말해서 박근혜 대통령 사냥할 때 느낌이랑 똑같아요. 윤석열 몰아놓고 팰 때. 그거 딱 무슨 느낌이냐면 옛날에 우리가 그 개백정 가면은 개 매달아 놓고서 때려서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때려야 피랑 똥이랑 오줌이 나오거든. 개를 그냥 안 죽게 때려서 죽였다. 그거랑 똑같은 게 2달 동안 매달고 팰 거예요. 그 사람은 체중이 한 100kg 나가고 그럼 커우대가 커갖고 대충 버틴 거지. 나 같았으면 죽었어. 나 같아서 발작해요. 그 사람 발작 한 번밖에 안 했잖아요. 신지의 꽃가마요. 나 같았으면 10번 발작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모토는 시민운동과 결합해야 돼요. 공명선거, 엔티젠더, 교육혁신 이런 것. 그 다음에 우리 협의회 조직 원리 우리 유재열 대표랑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유재열 대표 명단 다 갖고 오세요. 제가 다 통합합니다. 그럼 유재열 대표 나한테 명단 안 주죠 당연히. 유 대표가 백모한테 명단 다 갖고 내가 통합할게. 내가 명단 안 드리지. 근데 둘이 뭐를 할 수 있냐면 두 단체가 우리 쪽 정정당당 쪽에서 예를 들어서 잘 움직이는 분해를 그러니까 그 분해에서 3명씩 어떤 지역구에서 3명씩 해서 6명을 서로 만나게 해드리자. 그리고 그 3명은 다 그 지역에 자기 지역 사람을 다 알게 해드리자. 그럼 자기들끼리 그냥 로컬에서 조직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같이 움직이자고 지금 얘기되고 있는 데가 예를 들면은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아미고 같은 데가 좀 얘기가 그렇게 되고 있는 편인데 좀 두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회비가 되면 저희 정정당당도 그렇고 아마 우리 유재열 대표는 더 그럴 텐데 회비 90%는 로컬 몫으로 적립해둬요. 그러니까 10%만 센터에서 쓰겠다. 로컬과는 관점과 가치만 공유하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부족하셔도 될 텐데요. 어떤 마음이신지 충분히 전달이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 참석하실 때 이 참석자 질의서라는 걸 드렸을 거예요. 오늘 아마 저희 이 진행되는 과정이라든지 또 이 지금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하시고 싶으신 얘기들이 있으실 텐데 여기다가 간단하게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저희에게 질문하실 부분들도 있으시면 여기다 작성해 주시면 이따 마무리하는 시간에 저희가 이 부분을 제가 좀 수합해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